네, 목요일장 개장해서 17분 흘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출발 상황 봤고요. 이제 좀 차분하게 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오늘 조금 깊은 조정이 나오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또 외국인 매도 삼성전자 하락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있는데요. 예, 하나대투증권 박용필 부부장님 시장 상황 좀 봐주시고요. 삼성전자 얘기 오늘 좀 마침 준비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이 이 삼성전자의 신고가 랠리입니다. 마치 재료가 실린 개별주처럼 그 아주 연일 강한 모습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그 100만 원이 넘는 그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약 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그 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한 2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약 한 2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이 변화되었던 그 과거의 데이터를 좀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과거의 그 삼성전자의 그 의미 있는 그 시가총액 돌파 후에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조정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 2000년을 좀 살펴보면은 2000년 6월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50조를 돌파를 합니다. 그 이후로 약 한 4개월의 조정을 보였고요. 그 이후 4년 뒤 2004년 4월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00조를 돌파를 합니다. 이때도 약 한 4개월의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작년입니다. 2011년 1월 삼성전자는 드디어 시가총액 150조를 돌파를 합니다. 이 150조를 돌파한 이후에 약 한 7개월 동안에 삼성전자는 조정 국면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것을 볼 때 향후에 이 의미 있는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 200조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주가를 좀 살펴보면 한 136만 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장중에 120만 원을 터치를 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약 한 16만 원 정도 상승을 한다면 이 200조가 돌파를 합니다. 물론 그 언제 136만 원이 가느냐라는 문제가 있지만은 현재 그 증시 환경을 좀 본다 그러면 여전히 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그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수치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전자의 과거의 이 모습을 보면 이러한 그 의미 있는 시가총액 돌파 후에 조정 국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될 상황이지만 그때 가서 또 어떤 추가의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또 다시 상황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현재 증시 상황을 볼 때는 일단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그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좀 주목을 하면서 계속 업종별로 순환의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화학주, 철강, 자동차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이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비율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죠. 다만 이제 시장의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된 전략 주셨습니다. 예, 정윤성 의원, 시장 주목 포인트 오늘 어떤 겁니까? 예, 방금 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도 앞으로도 뭐 LTE폰이나 스마트폰과 반도체 쪽에 대한 글로벌 탑 업체로서의 그런 외국인들의 시각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또 LTE 관련주들도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LTE 관련주도 왜 이렇게 LTE 할까요? 기존의 그런 스마트폰과 LTE폰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한마디로 대용량의 그런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 게임주들 또는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이와 동반해서 또 상승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LTE폰이 이렇게 대용량 고화질의 그런 자료를 주고받다 보면 이것을 원활하게끔 그걸 계측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런 사업군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관련된 업체들 미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입니다.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LTE폰이 나오면서 그런 무선 장비를 측정을 하고 한마디로 어떤 외부 쪽에서의 그런 스마트폰을 하면 그런 통화 음질이라든지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단말기 계측 장비입니다. 단말기 계측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LTE폰을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을 했을 때 이것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서 생산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측을 하는 장비인데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의 그런 수주가 있기 때문에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수 쪽에서만 이것이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TE 상용화가 국내에서는 좀 빨랐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막 도입 단계로 되고 있는데요.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 쪽에서의 그런 부분도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지속적인 어닝스 서프라이즈 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상당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엔테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엔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동이라든지 강남역 같이 사용자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곳에서의 그런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하는 그런 업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TE가 상용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데이터 트래픽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파생상품 손실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영업이익 부분이 안 좋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부터 플러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최대 실적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M2M,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계 대 기계로서의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또 에너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성장성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TE 관련된 업체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발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신대방지점 박용필 부부장, 동양증권 WPC 정윤성 연구원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